자, 이제 그 패턴 87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패턴 87에서는 이런 패턴을 해볼 거예요. 그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렇게 칸마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칸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 87에서는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칸마가 오는 경우, 또 하나는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 요 두 가지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패턴을 해보기 전에 이 패턴에 대해서 이 패턴이 뭔가 하라는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패턴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 87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오래전에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 스피킹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리딩 독해도 가르쳤고, 라이팅 영작도 가르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영어 잉글리시 테스트 그 토플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그 영어 시험 문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또 많이 이제 가르쳐 봤어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봤는데 물론 잘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참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전부를 스피킹이나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이 영어 테스트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거를 좀 할 수가 없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대충 보면은 그 영어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할 때 이제 문법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문법이 그렇게 이 스피킹이나 리딩, 라이팅 이런 또 영어 테스트 같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이 영어 문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 문법을 하고 싶진 않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스피킹이나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이 영어 테스트를 보면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영어 문장이라는 거예요. 다 이거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문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영어 시험이라는 것도 이 문제 형태는 달라도 결국은 영어 문장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뭐 스피킹도 마찬가지죠. 이 문장을 알아야 스피킹이 되는 거고, 독해도 리딩도 문장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독해가 되는 거죠. 라이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문장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 영어 문법책이나 여러 등등에서는 그 영어 문장에 대한 그런 책은 이제 제가 찾아보질 못했는데요.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영어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해봐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거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패턴은.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모양.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모양의 문장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패턴은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기본 문장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연결어 패턴, 그 다음에 스타일 패턴. 연결어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이 이렇게 늘어날 때 항상 영어라는 거는 전치사나 준동사나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연결어 패턴이 되는데, 연결어 패턴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전치사에 대해서 배우고, 준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전치사 패턴, 준동사 패턴. 이제 접속사 패턴에서는 이제 지금 형용사절 패턴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그 부사절 접속사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본 문장 패턴이나 이 연결어 패턴의 문장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말을 좀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 패턴이라는 거는 뭐 문장을 강조하든가 또는 문장을 어떻게 좀 멋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기본 문장 패턴하고 연결어 패턴을 이제 문장을 이제 모양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이제 특수 문장 그런 이제 스타일로 이제 고쳐서 그런 이제 스타일 패턴이 나와요. 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영어 문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먹었죠. 근데 요 기본 문장 패턴하고 연결어 패턴하고 스타일 패턴을 다 해보니까 패턴이 125개가 나오더라고. 총 125개가. 이 말은 뭐냐면 영어 문장을 보면은 125개가 있다는 거예요. 125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어 신문을 보든 영어 책을 보든 어떤 책을 보든 영어로 쓰여 있는 문자의 문장 모양은 125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100%를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99%는 커버가 돼요. 99%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패턴 125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영어 문장에 대해서는 통달을 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왜 패턴 1, 패턴 2, 패턴 3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 이거를 기본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1부터 패턴 125까지 각각 다 영어 문장을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패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에는 125개의 패턴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패턴을 만들어내게 된 그런 동기가 바로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 문장의 패턴이 125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125개를 여러분이 통달을 하면 영어 문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이 딱 쓰고 거의 뭐 99%가 커버를 하니까요.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독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영어 문장 뭐 테스트라든가 스피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이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패턴이 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형용사들 접속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87에서는 먼저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칸마가 오는 경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 자,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칸마가 이 붙는 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칸마가 없는 거를 해보고 칸마가 있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칸마가 없는 경우. 여기 보세요. He sold his land. 그가 his land, 자기의 땅을 팔았다. He sold his land. 그가 his land,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Which was unprofitable. 이 unprofitable이란 말은 이익이 없는 이런 말 아니에요. 이익이 없는. 그래서 which 이하가 이 랜드를 이제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was unprofitable. 이익이 안 되는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뜻은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땅 부자예요. 땅이 이만큼 있어요.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땅을 판 거는 뭡니까? 이익이 안 되는 땅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들은 이제 이익이 된 거고 이 사람이 판 땅은 이익이 안 된 땅만 파는 거예요. 이 뜻은. 그렇죠? He sold his land, which was unprofitable. 그는 was unprofitable. 이익이 안 되는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땅 부자인데, 이 사람은 땅 부자인데 이익이 안 되는 땅만 판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칸마가 없잖아요. 이제 그 의미예요. 이 말은. He sold his land, which was unprofitable.
he sold his land which was unprofitable. 자, 이제는 그 다음 장에서는 칸마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형용사절 앞에 이제 칸마가 있는 경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He sold his land. 그는 자기의 땅을 팔았다. 그 다음에 이제 칸마가 오고 which 왔어요. which was unprofitable. 이때 이 칸마의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제 이 칸마가 오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all이란 뜻이야. 모두. 모두란 뜻이에요. 모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He sold his land. 그가 자기의 땅을 팔았는데 which, 칸마고 which 그 땅 모두는 was unprofitable. 이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이 사람이 자기 땅 어떻게 팔았어요? 몽땅 팔았어, 몽땅. 다. 왜냐하면 그 땅이 다 이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몽땅 파는 거고. 아까 앞서서는 그 사람이 이제 이익이 안 된 땅만 판 거죠. 여기서는 이제 땅 전체를 판 거예요. 왜? 그 땅 전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he sold his land. 그는 자기의 땅을 팔았는데 칸마 있고 which 그 땅 모두는 was unprofitable.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절 앞에 칸마가 있고 칸마가 없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칸마가 붙는 이 패턴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 형용사절 앞에 이 칸마가 붙는 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re were some passengers, 몇몇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칸마, who escaped without injury. escape란 말은 탈출하다, 그러니까 피신했다. without injury, 부상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칸마가 있으니까 이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all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there were some passengers, 몇몇 승객들이 있었는데 칸마 who, 모든 그 승객들은 그 승객 모두가 escaped without injury, 부상 없이 escaped, 피신을 했습니다. 부상 없이 모두 탈출했습니다. 그 뜻이죠. 이 몇몇 패신저 모두가 다 부상을 입지 않고 피신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There were some passengers who escaped without injury. There were some passengers who escaped without injury. There were some passengers who escaped without injury. 누군가가 이제 다시 한번요. There were some passengers who escaped without injury.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칸마가 붙는 경우에 이 뜻은 무슨 뜻이다? all, 몽땅, 전부를 뜻하는 뜻이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 어떤 패턴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were some passengers. 몇몇 승객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칸마 한 다음에 who escaped가 아니라 all of whom 이렇게 썼어요. all of whom.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다가 all을 써버렸어. all of whom escaped without injury. 그 모든 그 승객들은 부상 없이 피신을 했다. 이때 여기 이 whom이 온 이유는 여기 all of 할 때 이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목적격이 오니까 who는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whom 이렇게 이제 목적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all이라는 걸 미리 써줬죠. 그래서 there were some passengers, all of whom
모든 이 승객들은 escaped without injury. 부상 없이 피신을 했다. 자, 이때 왜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올이라는 걸 써도 되고, 그냥 카마 후 해도 이제 똑같은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군가가 읽는다고 했다. 아니면 뭐 뉴스에서 앵커맨이 이제 이 내용을 전달을 했다 할 때 그 말을 할 때는 there were some passengers 그다음에 카마 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마 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마 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듣는 사람이 혼동의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some passenger가 그 모두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all of whom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이렇게 말을 해야 그 패신저들이 모두 다 부상 없이 피신을 했구나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마하고 후를 써도 이제 all이라는 뜻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all of whom 이렇게 써줘야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될 때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There were some passengers, all of whom escaped without injury. 그런데 여기서 all이라고 써줬더라도 카마는 붙어야 됩니다. 이거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요. There were some passengers, all of whom escaped without injury. 몇몇 승객들이 있었는데 all of whom 모든 그 승객들은 escaped without injury 부상 없이 피신을 했습니다. There were few passengers. There were some passengers, all of whom escaped without injury. There were some passengers, all of whom escaped without injury. 자,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칸마가 오는 경우에 또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렇게. I can lend you 2 books. 나는 너에게 2 books, 2 권의 책을 can lend, 빌려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you가 이제 받는 사람, 2 books가 주는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I can lend you 2 books. 나는 너에게 2 권의 책을 빌려줄 수가 있다. 칸마가 오고, both of which. 그런데 그 2권 모두 다, very good, 좋은 책이다. 자, 이때, 여기 그냥 which, 여기 all of which로 하지 않고, both of which. 왜냐하면 여기서 2권이니까. 물론 여기 이제 all of which 해도 좋고, 이거 다 빼고 그냥 which를 써도, 모든 그 책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2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both of which를 쓴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I can lend you 2 books. 나는 너에게 you 2 books, 2권의 책을 can lend, 빌려줄 수가 있는데 both of which, 2권 책 모두 다 명확하죠. 여기서 앞에 있는 그 2권 책, 2권 모두 다 very good, 좋은 책이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both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I can lend you 2 books, both of which are very good. I can lend you 2 books, both of which are very good. 다시 한번 역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칸마는 꼭 와야 되는 겁니다. I can lend you 2 books, both of which are very good. 자, 여러분 여기서는 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bought a dozen eggs. 나는 a dozen egg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dozen egg라는 건 계란 한 꾸러미를 얘기하는 거죠. I bought a dozen eggs. 나는 계란 한 꾸러미를 샀습니다. 칸마가 오고 그 다음에 half of which. 그러니까 half가 왔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half of which. 한 꾸러미의 반은, 그쵸? 그 중에 이제 절반은 were bad, 상했다. 되게 음식에 대해서 bad 할 때는 상했다는 말입니다. I bought a dozen eggs, half of which. 내가 계란 한 꾸러미를 샀는데, half of which. 그 중에 절반은, 반은 were bad,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alf of이라는 걸 한번 써봤어요. I bought a dozen eggs, half of which were bad. I bought a dozen eggs, half of which were bad. I bought a dozen eggs, half of which were bad.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칸마가 붙는 경우에 또 이런 패턴도 있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She looks very happy. 그녀가 매우 looks very happy. 행복해 보였다. 칸마 which she really is not. 그런데 she really 실제로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which 앞에 이 칸마가 왔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보세요. She looks very happy. 그녀가 매우 행복하게 보였다. 가마 which. 그런데 자 이때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절 전체가 이 주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하면 she looks very happy라는 이 주절 전체가 다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칸마 which의 이 which의 뜻은 뭐냐면 그녀가 매우 행복하게 보인 그것은 이 말이야. 그것은 which she really is not. 실제로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전체. She looks very happy. 그녀가 매우 행복해 보이는데 which 그녀가 매우 행복해 보인 그것은 she really is not.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렇게 칸마가 붙는 경우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전부 뜻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말로 했다. verbally 말로 이제 표현했다. 그러면 칸마 which 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뭐 all of which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she looks very happy란 문장 전체를 이제 여기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로 할 경우에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을 바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she looks very happy, but 이렇게 해야지. but she really is not.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바꿔서 해야 듣는 사람이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영어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독해를 하더라도 그렇고 그 영어로 글을 쓰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문장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리딩도 되고 라이딩도 되는 겁니다. She looks very happy, which she really is not. 다시 한번 여기서의 칸마 형용사절 접속사는 앞에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다. She looks very happy, which she really is not. She looks very happy, which she really is not. 자, 여기서도요,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제 칸마가 붙었는데, 이 경우도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그걸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I said nothing.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칸마가 있고, 그 다음에 which made her angrier. 자, 이때도 그 몽땅 이렇게는 말이 의미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아까 한 문장하고 똑같이 이 주절의 전체를 받는 거죠. I said nothing.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which 그것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것이 made her angrier. 그녀를 angrier. 더 화나게 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이제 선행사로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말로 하는 경우에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문장을 바꿔야죠. 예를 들면 I said nothing and
it made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이 which 앞에 붙은 카마 이거는 이제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이다. I said nothing.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which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것은 which 그것은 made her angry. 그녀를 더 화내게 했습니다. I said nothing which made her angrier. I said nothing which made her angrier. I said nothing which made her angrier.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카마가 오는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 패턴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제 카마가 오는 경우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패턴에서는요,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 전치사가 이게 어떤 경우가? 자,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오는 전치사 별거 아니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The girl in whom you are interested is my younger sister. 이때 이 whom이라는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전치사 in이 와 있어요. in이. 자, 그런데 이때 in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 who are interested in이죠. who are interested in. 그래서 be interested in이란 말은 관심을 둔다.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 전치사가 이 whom이야가 거를 이제 수식하잖아요. 이 형용사절 이하가. 근데 이 형용사절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치사로 끝난다. in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the girl in whom you are interested. 네가 you are interested. 관심을 있어하는 in. you are interested in. 네가 관심을 갖고 있는 the girl. 그녀는 is my younger sister. 내 여동생이다. 그래서 whom 이하가 거를 이제 이 수식하는 형용사절인데 여기 whom이 온 거는 you와 주어동사로 왔으니까 이제 whom이 온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in은 interested in에서 in이 온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전치사가 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The girl in whom you are interested. 네가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the girl, 그 소녀는 is my younger sister. 내 누이 동생이다. The girl in whom you are interested is my younger sister. The girl in whom you are interested is my younger sister. The girl in whom you are interested is my younger sister. 그래서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오는 전치사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고 이 형용사절이 이 명사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절에 우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전치사를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전치사는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둔다. 그래서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이 전치사가 오는 상황이다. The girl in whom you are interested is my younger sister. 자, 여기서도요, 이 형용사절 앞에 전치사가 온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g is one of the things. The fog, 안개는 one of the things,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다. For which London is famous. 이때 which 앞에 전치사가 와 있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for는 어디서 온 거예요? be famous for에서 온 거죠. be is famous for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형용사절 접속사로 수식을 할 때 그 맨 뒤에 오는 문장에 이제 전치사가 있을 때 그거는 형용사절 접속사 앞으로 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is famous for가 이제 앞에 온 거죠. for가.
So the fog is one of the things for which London is famous. 그러니까 안개는 the fog 안개는 London is famous. 런던이 is famous 유명한 the things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The fog is one of the things for which London is famous. 안개는 런던이 유명한 여러 가지 가운데 one of 한 가지입니다. The fog is one of the things for which London is famous. The fog is one of the things for which London is famous. The fog is one of the things for which London is famous. 자, 여러분들 이 형용사절 앞에 이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 이 여러 가지 다른 또 패턴을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장을 또 해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이 전치사 이 형용사절 접속사 앞에 오는 전치사는 이 which 이하가 이끄는 그 문장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 그 앞으로 뺀다 해서 앞에 있던 패턴, 지금 패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패턴을 놓고 그 형용사절 앞에 오는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서 어째서 왔는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그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형용사절 앞에 앞에 오는 그 컴마 또 이게 전치사가 오는 패턴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